여러분은 80살이 넘어서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몸을 돌보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배우자와 가족과의 행복한 관계를 키우는 필수 전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황금기를 앞두고 있거나 사랑하는 일을 지원하는 분이라면 이 통찰력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이 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앞으로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귀중한 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80살이라는 이정표에 도달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너무 자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 때까지 감사받지 못합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필요를 돌볼 수 있다는 엄청난 자부심과 존엄성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독립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도 일정 수준의 존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일상적인 일들, 옷 입기, 식사 준비, 생활 공간 정리은 단순한 집안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율성, 여전히 우리 자신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징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유능하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단순한 행위는 여러분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영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일을 수행할 능력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 일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의지해야 할 때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신의 필요가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아 서서히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누구도 사랑하는 이에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지만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없게 되면 이러한 감정이 종종 찾아옵니다. 이는 정신적, 감정적 부담으로 나이 드는 신체적 도전보다 무겁지 않다면 그만큼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신체적으로 강하고 당당히 서서 자신의 주변, 집, 삶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말입니다. 이는 자존감을 엄청나게 높여주며 여전히 능력이 있고 그동안 몸이 잘 버텨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스스로 해낸 모든 일은 승리가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단순히 쉽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이러한 독립의 순간들은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자부심을 유지하게 하고 매일을 자신감 있게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은 점점 커집니다. 이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보존의 일상적인 행위가 됩니다. 먹는 음식, 운동량,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건강과 관련된 모든 선택은 내일,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0살이 되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거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리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에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동성을 보호하고 일상적인 루틴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식단 또한 자기 관리의 한 형태가 됩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매일의 기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 평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분하고 집중된 마음을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전체적인 웰빙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몸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보상은 바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잘 관리되면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활동을 추구할 자유가 생깁니다.
정원 가꾸기, 여행,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혹은 단순히 아름다운 날을 즐기는 것 등 건강한 몸은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기억을 계속 만들고 웃을 새로운 이유를 찾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신체 건강과 감정적 충만함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 자신감 있고 능력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독립성에 대한 자부심은 삶의 다른 모든 측면으로 세우며듭니다. 매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 하루가 가져올 모든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며 여전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80살을 넘어서도 몸을 돌보는 것에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자신과 행복, 웰빙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신의 몸이 가장 큰 자산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을 감사와 기쁨, 깊은 만족감으로 살 수 있으며 삶이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0살에 이르러서도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신체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은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흐려지고 생각이 예전처럼 빠르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굴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신을 활기차고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80살 이후에도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 중 하나는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를 근육처럼 생각해 보세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듯이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를 운동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즐거운 활동으로 정신을 참여시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힘들거나 지나치게 지적인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들이면 됩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취미에 참여하는 것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각각은 뇌에 새로운 정보, 도전,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뇌를 많이 사용할수록 잘 작동하게 됩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80살에도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신적 운동만이 아닙니다. 뇌를 돌보는 것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신체 운동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과 정신 명료성을 즉각적으로 연관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혈류가 증가하여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 증가된 산소 공급은 뇌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어 더 명확하고 날카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부드러운 스트레칭 등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정신 명료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양을 신체 건강의 이점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는 뇌 건강에 특히 유익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 기능의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가 정신적 웰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몸에 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명확하고 날카롭게 생각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신 건강은 단순히 뇌를 활발하고 영양가 있게 유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 웰빙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신 명료성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우리의 사고를 흐리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감사 연습 혹은 단순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등 평화로운 순간을 찾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뇌가 재충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는 더 나은 사고와 더 큰 정신 명료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 명료성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종종 간과되지만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의 뇌는 연결을 통해 번영합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이웃과의 정기적인 소통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웰빙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히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공동체 의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정신이 맑으면 삶의 모든 것이 더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도전을 더 쉽게 다루며 매일을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신 명료성을 유지하면 더 큰 목적과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세월이 흘러도 우아하게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80살에 도달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취이지만 이는 또한 신체와 정신을 모두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이 맑을수록 삶의 기쁨을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순간부터 큰 경험까지 대화를 음미하고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 명료성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80살 이후에 정신 명료성을 유지하는 것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 운동, 좋은 음식으로 뇌를 영양 공급하는 동시에 감정적 건강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앞으로도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돌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명확한 정신은 강력한 것입니다. 이는 완전하게 살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기를 여행하면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80살이 넘어서도 배우자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평생의 동반자는 깊이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노력, 상호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커플이라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상에 빠지거나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기 쉬워지고 때로는 오랜 세월 쌓인 불만이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배우자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내심, 이해, 배려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한 강한 관계의 중심에는 상호 존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비판적이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항상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점이나 불만에 집중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후에도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며 듣는 것은 당신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 매일 파트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존중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열망이 사랑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해 익숙해질수록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결이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거나 일상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동반자에서 기쁨을 찾는 순간에 형성됩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천천히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나란히 보는 것 같은 간단한 행동은 더 깊은 친밀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순간들은 아무리 작아도 지속적인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유대를 강하게 유지하는 열쇠는 이러한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유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은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책임,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은 때때로 삶의 가벼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음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공유된 농담, 어리석은 순간, 혹은 따뜻한 미소조차도 마음을 가볍게 하고 당신 사이의 연결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웃음은 다리와 같아서 당신을 더 가깝게 만들고 어려운 순간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며 여전히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기쁨을 상기시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커플들은 깊이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머는 여러 면에서 결혼을 지탱하는 접착제이며 삶이 피할 수 없는 도전을 던질 때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용서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후에는 오해, 불만, 심지어 원한까지 쌓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붙잡고 표면 아래에서 끌어오르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감정적 거리가 생기고 불필요한 고통이 발생할 뿐입니다. 용서는 항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필수적입니다. 원한을 버리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사랑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용서의 각 행동은 당신의 유대를 강화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관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은혜, 수용, 그리고 손을 맞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80살 이후에도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드문 아름다운 선물로 매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시기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지원하고 공유된 추억을 되새기며 새로운 추억을 계속 만들어가는 시기로 깊은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관계를 육성하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기초 위에 계속해서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할 때 함께 삶의 길을 걷는 것은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번영하고 서로를 들어올리며 삶의 단순하고 일상적인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80살 이후 행복한 삶을 사는 세 가지 필수 요소를 되돌아보면 몸을 돌보는 것,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 배우자와 함께 기쁘게 사는 것, 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몸을 돌보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신체적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정신을 영양 공급하면 삶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사랑과 동반자가 삶의 중심에 남아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 신체, 정신, 관계, 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목적과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 중 어느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력과 인내,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은 작은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자신에게 보여주는 부드러운 보살핌, 생각에 가져오는 마음 챙김, 그리고 관계에서 키우는 사랑. 이러한 작은 일상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삶을 통제하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기로 선택하며 자부심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삶의 여정을 통해 몸을 돌보는 데서 기쁨을 찾고 정신 명료성을 유지하는 데서 평화를 찾으며 배우자와 나누는 사랑에서 깊은 만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을 통해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보물들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밝기를 바라며 매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계속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대한 여정에서 가장 신성하고 대체할 수 없는 관계 중 하나는 부모와의 유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초기 순간부터 부모는 우리를 양육하고 삶의 도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며 어려운 시기와 번영의 순간 모두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며 자녀의 안녕을 위해 종종 자신의 필요를 제쳐둡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는 많은 생각, 감정, 그리고 짐을 조용히 짊어질 수 있으며 가족의 평화를 보호하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누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에 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의 희망의 고사리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님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족 내에서 소중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선택하는 4가지 중요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밀들은 가볍게 공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지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성한 유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 배운 깊은 교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교훈들은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고 안내와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제공하기 위해 전해집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부모님이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지닌 조용한 힘과 지혜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반성들이 부모님들이 말없이도 우리를 위해 감수하는 조용한 희생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생활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유대를 계속해서 키워나갑시다. 삶을 살다 보면 조상이나 부모님에게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나은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더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혹은 아버지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지금의 내 상황은 달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특히 자녀에게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상을 탓하며 불만을 표출하면 자녀에게도 삶을 탓과 후회의 시각으로 보도록 무의식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혹은 어머니가 더 나은 선택을 했더라면 내 삶은 더 쉬웠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부모님이나 조상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불만족의 악순환을 만들어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조상은 그들이 가진 자원, 지식, 기회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맞춰 선택을 했으며 종종 그 결정들은 자녀에게 가능한 최상의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랑과 바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감사의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 앞선 이들의 노력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강력한 본보기를 세웁니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인식된 단점을 용서하고 조상과 부모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녀에게 과거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난을 버리고 대신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가족 내에서 이해와 조화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는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삶을 원망이 아닌 책임감과 감사의 마음으로 보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삶이 과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최선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결국 조상과 부모님의 노력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녀와의 깊은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과거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가족의 기초를 강화합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이해, 사랑, 존경의 유산을 위한 길을 닦아 자녀와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부부로서 함께하는 긴 인생 여정에서 불만이나 실망의 순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을 함께 보내면서 불만이 드러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감정을 특히 자녀에게 발설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아빠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거나 너희 엄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자녀에게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서로를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단순히 불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란, 불안정,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감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라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이는 세대를 거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를 관계를 탐색하는 역할, 모델로 보는 자녀는 부모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목격하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과 사랑의 원천이어야 할 가족 단위는 부정적인 말이 오갈 때 불화의 장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혼 생활에는 기쁨과 고난의 순간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배우자 간의 유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관계의 진정한 힘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며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면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세요. 그들의 단점을 인정하되 그들이 보여준 강점과 사랑도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 너희 아빠는 서툴렀을지 몰라도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 혹은 너희 엄마는 내가 항상 감사할 희생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더 균형 잡히고 따뜻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가족 내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란 수용, 용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임을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함으로써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 교훈 중 하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관계는 완벽함 이상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두터운 시기와 얇은 시기를 함께 견디고 좋은 점을 소중히 여기며 어려운 순간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정 내 조화를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서로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자신만의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배우자에 대해 말하는 말들은 단순히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 관계도 형성합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원망 대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자녀에게 강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관계도 완벽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노력, 존중, 감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단결감을 키우고 자녀가 관계에서 번영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회복력과 가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 성취, 성격을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그들을 지도하거나 동기부여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가 자녀의 감정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형은 잘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처럼 못하니? 혹은 내 누나는 모든 것을 잘해내는데 왜 더 노력하지 않니? 같은 말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특히 부모로부터 그러한 비교를 받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지속적인 감정적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불충분함, 질투, 가족 내에서의 건강하지 않은 경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결속시키는 유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제와 비교되는 아이는 칭찬받는 형제나 부모에게 원망을 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극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깊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아이의 자신감에 대한 손상이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낮은 자존감과 자아 가치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비교는 감정적 철수, 우울증 혹은 깊은 불충분함의 감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각 자녀가 고유의 강점, 재능, 잠재력을 가진 독특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녀의 여정은 다르며 그들의 성장은 자신만의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한 자녀는 학문적으로 빛날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창의성, 공감, 문제 해결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형제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들의 고유한 능력과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당신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각 자녀는 가족에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를 포용하고 그들이 자신의 시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사랑과 수용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비교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질 때 번영합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안전함을 느낄 때 그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신뢰와 존경감을 발전시킵니다.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평등은 강한 가족 유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자녀에게 비교하지 않고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가족 내에서 소속감과 단결감을 형성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감을 느끼고 그들이 최상의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국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를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교를 피하고 각 자녀의 개인적 성장을 중시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강점과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신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상호 존중과 사랑을 키웁니다.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가치 있게 느낄 때 가족의 조화는 깊어지고 신뢰와 존경의 유대는 더욱 강해집니다. 부모로서의 사랑과 지지가 자녀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삶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그리고 좌절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혼잡한 소음부터 증가하는 범죄율, 환경 문제부터 일상적인 불편함까지 주변 세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도시가 너무 붐벼서 견딜 수가 없어. 요즘 도둑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공기가 너무 오염돼서 숨쉬기 힘들어. 같은 말들은 무해한 불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주 듣게 되면 아이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삶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면을 계속 강조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태도를 내면화하여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며 이는 그들의 희망과 낙관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의 노력이나 꿈을 추구할 동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발언은 무력감을 조장하여 세상이 변하지 않으며 그들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그들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사용하는 말이 자녀의 삶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부모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 희망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언어의 변화가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도시는 너무 혼잡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 바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염이 심각해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환경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모두 함께 노력하면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도전을 프레임함으로써 당신은 자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삶이 항상 쉽지 않더라도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으며 그들의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에 셋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이 삶의 도전에 낙관적이고 회복력 있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같은 마음가짐을 채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당신이 강인함, 인내, 희망을 모델로 보여줄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질을 흡수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삶은 아름다움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이들이 양쪽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매일의 기쁨을 찾음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주변 세상에 대한 깊은 감사를 심어줍니다. 그들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할 무언가가 있으며 삶의 장애물은 결단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이는 그들의 회복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세상에 대한 감정적 연결을 깊게 합니다.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움과 좌절의 장소가 아니라 기회와 성장, 잠재력으로 가득한 장소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과 태도는 그들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여 삶의 기복을 우아하고 낙관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말은 자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며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각 순간을 친절과 미소, 감사를 가득 채웁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유산을 남길 뿐만 아니라 자녀가 충만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오늘 희망의 고사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이 논의의 끝에 다다르면서 오늘의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상이나 부모를 탓하지 않는 것, 배우자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 자녀를 비교하지 않는 것,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세요. 무엇이 가장 공감되었나요?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귀중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